아니면 어떤 사춘기가 좀 나를 두렵게 할 것 같은지에 대한 얘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랑 싸우기 싫어서 공부를 안 시키면 안 된다. 네네.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가해자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저희 아이가 지금 사춘기 구간인데 이 구간을 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부모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조언이 가득 담긴 책을 최근에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 책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좀 느꼈던 점, 저희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다 보시고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아이가 경험하고 있는 사춘기는 무엇인지, 아니면 아직 사춘기가 아니라면 어떤 조짐이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춘기가 좀 나를 두렵게 할 것 같은지에 대한 얘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추첨 통해서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서 언제나 그렇듯 신청서 함께 작성해주세요. 당첨자 발표와 동시에 명단 출판사에 전달해서 책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은 아들의 사춘기가 두려운 엄마들에게입니다. 네. 제목이 살짝 길지만 너무 와닿는 제목이었어요. 딱 나를 위한 책인데? 막 이런 느낌? 네네. 저희 아이가 사춘기 구간에 들어온 지는 꽤 됐는데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더라고요. 하루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하루는 막 격하게 얘기하고 이 감정 기복이 너무 세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막 이러면서 너무나도 잘 봤던 책이 있어서 지금 만약에 사춘기 아들을 두신 분이 계시다면 아이가 아직 막 사춘기가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구나 겪는 그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심성이 나빠서는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에 들어왔을 때 잘 어떻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좋은지에 대한 다양한 안내를 해주세요. 왜 그런지. 보통 엄마들이 사춘기 아들하고 티키타카가 더 심하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아빠들은 더 이해를 잘 해주신대요. 그럴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는데 좀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책 추천드리고요. 이 책은 이진혁 작가님이 집필을 하셨고요. 이진혁 선생님은 현재 21년차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사춘기 아들을 두신 찐 아빠이십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 형제를 키우는 아빠이자 교직 생활 중에 3분의 1 이상을 고학년 및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해 오신 현직 교사라고 하셔서 더 많이 경청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사춘기라고 다 엇나가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고분고분했는데 갑자기 버럭하는 그런 아이들을 만날 때 되게 좀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들이 이렇게 대꾸를 한다거나 심하게 말을 한다거나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이거 뭐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과정일 텐데 제가 예전에 미자모 카페에서도 아이 뇌가 공사 중이니까 참자 또는 내 공사 중인 애랑 무슨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겠어. 그냥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바라야지 막 이러면서 좀 다짐을 했었었는데 이 책 읽으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좀 어떻게 말랑말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뻥 터지지 않고 좀 잘 잔잔한 호수처럼 물론 되긴 어렵겠지만 좀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가이드를 주세요.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에 대한 좀 답변을 주시는 게 많아서 되게 꼼꼼하게 폭풍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던 책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례들이 저희 아이가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심리 상태가 너무 궁금했는데 이 저자 선생님께서 하나 둘씩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공감이 되고 우리의 그 사춘기 시기를 또 회상 끄집어내면서 그래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사춘기라고 다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더불어 공부 관련해서도 어떻게 사춘기 시기 때 공부의 끈을 아예 놓고 지내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학폭에 대한 얘기도 자세하게 나오고요. 내 아이가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피해자일까 봐 걱정을 한다기보다는 가해자가 되면 어떡하지? 가해자일 때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하나도 물론 나와 있지만 가해자가 되는 부모 입장에서 가해자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좀 조언도 있고, 만약에 이게 남자끼리의 이런 학폭이 아니라 여자아이가 이제 이게 포함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하면 좋은지 그런 쉽지 않은 이야기를 다양하게 다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겠구나 하는 대목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좀 다양한 대화를 되게 이끌어 나갔었단 말이에요. 이제 아이가 사춘기 구간에 들어가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방에 오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정은 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혼란스러웠거든요. 뭐였냐면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전 또 거기에 맞춰서 뭐 장단도 쳐주면서 재밌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났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돌변해가지고 저는 그 기분 그대로 뭔가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퉁명스럽게 락 이러면 그 상처가 그게 결론은 자기 기분 좋을 땐 얘기하고 나는 자기 기분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가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뭔가 물어보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얘기를 걸면 막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할 때 그 감정 기복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혼란스러웠었거든요. 기존에 아이가 아무리 엄마랑 대화 소통을 잘하던 친구더라도 사춘기 구간에 들어가면 그게 어려울 수도 있구나, 그게 그냥 뇌 공사 중이니까 어려울 수도 있구나 해서 대화는 짧게를 제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면서 아이를 대하고 있었더니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하숙생 취급을 하고 있어요. 하숙생. 근데 하숙생인데 하숙생이 임산부. 너무 많이 먹고 먹는 거를 너무나도 많이 찾다 보니까 정말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픈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원래부터 조짐이 있었긴 한데 지금은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음식량을 섭취하는 인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이 책을 읽고 보니 다 더 잘 이해가 되고, 이 시기를 좀 건강하게 잘 지나가야지 이러지만 사실 현실은 또 어렵죠. 네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막말하지 말고 너무 막 인격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막 티키타카 엄청 한 적도 있고, 근데 순간을 지나고 나면 아이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 호르몬 장난과 이 뇌의 장난질로 인해서 이때 다 이 구간을 지나가는 그 긴 터널을 그냥 지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내가 좀 더 이해해줬어야 되는구나를 또 이제 막 생각하면서 이 책을 또 꺼내 들고 너덜너덜할 정도로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이 책 안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성 역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줘라, 이런 거. 저희는 어느 순간 가부장적인 가족을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야지 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정착이 된 걸 보고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이러면서 좀 바꾸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족 문화를. 근데 이 책 통해서도 또 한 번 느꼈던 건 바뀌어야지. 성 역할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 집에서부터 몸소 보여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저 역시 이제 신랑에게 많이 설명을 해주면서 바꿔 나가자고 계속 설득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책은 좀 엄마도 읽으면 좋지만 아버지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에 뭐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제가 최근에 도파민 네이션이란 책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또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서도 또 소개가 돼요. 여기서 규칙을 정해놓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세요라고 이제 조언을 해주세요. 이 책 읽기 전 같은 경우는 막 설득을 했어요. 너도 이해하잖아. 너도 이게 문제라는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 한번 잘 진행해보자. 뭐 이렇게 설득을 했다면, 지금은 저는 이제 그러지 않고 아이랑 저랑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고 세팅을 해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grounded. 그래서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너 왜 그랬어? 약속을 왜 깼어? 이런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고 오케이 콜. 그냥 안타깝네. 나는 너가 같이 합의한 규칙을 정했으면 그거를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도 안타깝네. 그러면서 그냥 뺏어요. 그래서 금고에 넣어놔요. 좀 그렇게 하는 게 서로 깔끔하더라고요. 이게 아들이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더니 조금 더 잘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들이 아니 우리 아이가 왜 그러지? 할 때 보셨으면 하는 책이라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막연한 불안이나 걱정은 좀 내려놓으시고 좀 미리 대처하고 머릿속으로 우리들도 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좀 배워나가면 옆에서 조력자로서 같이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이는 어차피 저는 20대쯤 되면 같이 생활을 할 생각이 없어요. 빨리 독립을 하기를 저는 바라거든요. 근데 그 전에 좀 원만한 관계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특히 공부 관련해서 정말 뼈대리 있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랑 싸우기 싫어서 공부를 안 시키면 안 된다. 네네. 결론은 그거 같아요. 싸우더라도 아이가 사춘기 때더라도 그래도 할 거는 조금 하는 친구가 나중에 이 사춘기 구간에서 벗어났을 때 그래도 다시 픽업을 할 수 있는데 공부를 정말 아예 손 놓고 있으면 내가 마음을 잡더라도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만큼은 부모님께서 정말 이렇게 싸우기 싫어서 몰라 어떻게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조금 그래도 놓지 마시고 시켜주셔라 라는 조언 역시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사춘기를 딱 끝내고 났는데 너무 해놓은 게 없어서 나 너무 성공하고 싶고 너무 이제는 잘할 수 있는데 너무 기초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시련을 겪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도 만난 적이 있어서 그러기 전에 좀 내가 잘 아이를 구슬리든 뭐 말랑말랑하게 하든 대화를 굵고 짧게 하든 간에 미리 배워놔야겠구나. 그리고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도와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추천드려 봅니다. 네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모두 경험하고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 그 사춘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아이도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부모도 잘 무난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알더라도 한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는 책 소개해드려 봤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